나는 몸치다. 아니다. 사실 내 친구가 나더러 그랬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런 몸치가 춤을 추기로 했다. 24년지기 유치원 친구와 함께하는 이번 여행을 그저 그런 평범한 해외여행으로 남기기보다 내 인생의 마지막 여행인 것처럼 즐기다 오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코타키나발루 석양을 보고 숙소로 돌아와 춤 연습을 시작했다. 6년 동안 춤을 춰왔던 친구의 춤선은 30년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 앞에서만 보냈던 나의 경박스러운 동작과는 차원이 달랐다. 친구는 대충 동작만 해도 느낌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같은 동작을 하는데 아무리 비슷하게 하려고 해도 어딘가 모르게 많이 달랐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다시 해? 뭐라고? 아니 나는 왜 네가 가는데? 내가 이상아. 내가 이상. 이거 나는 안 되는데. 야 이게 이런 춤이었나? 그렇게 나는 친구에게 혼나며 열심히 연습했다. 그래도 나에게도 잘하는 게 단 하나 있었다. 바로 춤 동작을 외우는 것. 그래서 간단하게 동작들을 외우고 내일 대망의 촬영 날을 위해 얼른 잠에 들었다. 아침에 눈을 뜬 후 릴스 촬영 겸 패러세일링 액티비티를 하러 마누칸 섬으로 출발했다. 액티비티는 한국인이 많이 간다는 제셀톤 선착장 10번 창구에서 예약했었다. 나는 배멀미가 있어 가까운 섬에 가고 싶었고 패러세일링 이외에 시워킹, 스노클링 계획이 없다고 하니 직원이 마누칸 섬을 추천해주셨다. 당일 아침 날씨가 참 좋아 배를 타고 섬으로 가는 길부터 들떴다. 현지에서 액티비티 예약을 해서 그런지 배 안에 한국 사람은 우리 둘뿐이었다. 배 타고 20분 정도 가다 도착한 마누칸 섬. 작지만 너무나도 평화로운 곳이었다. 야 뭐야? 야 섬 뭐야? 깔라만시 음료 한 잔과 함께 눈앞에 펼쳐진 바다는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섬을 잠깐 둘러본 후 패러세일링 하러 가는 보트 안. 여기도 한국인은 우리뿐이었다. 앉을 자리가 많지 않아 캡틴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보트 안 직원분들이 정말 유쾌했다. 패러세일링 주의사항을 듣고 한 팀씩 차례로 타기 시작했다. 그들은 우리가 제일 마지막 차례라고 했다. 두려움 반, 설렘 반,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했다. 하나둘 앞서 타는 다른 관광객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그런데 우리 차례가 되어갈수록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다. 보트에서 한국인 특유의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까불까불거려 그랬는지 그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 수영 잘하니? 바다 좋아하니? 어디까지 빠지고 싶니? 수영은 잘 못하지만 물을 좋아한다고 대답한 우리는 그렇게 여러 번 바닷물에 빨래처럼 담금질을 당했다. 여기서 팁! 다리 접어 라는 말은 빠뜨린다는 신호고 는 재미난 액티비티가 끝났다는 말로 알아들으면 된다. 바람을 타고 저기 높이까지 올라갔었는데 하늘 위는 정말 고요했다. 구름을 둥둥 타고 바람결 따라 날아가는 느낌이었다.
하늘을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니는 새는 이런 기분일까? 고소공포증이 없는 분들은 꼭 한번 타보길 추천한다. 다시 마노칸 섬으로 돌아온 우리는 섬에서 나가기 전 릴스 촬영을 위해 서둘렀다. 어젯밤 동작은 다 외워왔는데 내 팔과 다리는 뇌의 명령을 거부했다. 고장난 인형처럼 춤을 추던 나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귀여운 표정과 깜찍한 몸짓은 포기하고 내 몸이 가는 대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춤을 추다 보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카메라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는 나를 누가 보든지 어떻게 생각하든지 신경 쓰지 않았다. 평소의 나와는 달랐다. 지금까지의 나는 남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이 내리는 나에 대한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왔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인정받을 수 있겠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나에게 실망할 거야.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쪽팔리게. 그래서일까 뭐든 잘하고 싶었다. 그 생각의 내면에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도 컸던 것 같다. 하지만 그날 춤추는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춤을 추는 그 순간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발에 닿는 바닷물과 모래의 촉감, 내 동작 하나하나에만 집중하며 몸을 움직이고 리듬을 탔다. 남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내 몸이 가는 대로 음악의 비트 하나하나 순간순간을 즐기기 시작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저 친구와 함께 춤추는 그 순간이 즐겁고 행복했다. 춤을 추던 그때 나는 지금이라는 순간을 살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마음은 항상 과거와 미래를 넘나든다. 아, 내가 어제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며 과거를 후회하고 내일 출근 어떻게 하냐? 현재에 있으면서도 미래를 생각한다. 나도 그랬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속에 던져지고 난 후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했다. 이 일을 계속하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미래가 있을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불안정하니까 미래가 불확실하지. 나는 미래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런 걱정과 불안에 휩싸인 채 시간은 자꾸만 흘러갔다. 그렇게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20대를 그 귀중한 지금이라는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다.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그 향과 맛을 온전히 느끼기보다 컴퓨터 앞에 앉아 피곤하다 생각하며 그저 잠을 쫓기 위해 홀짝홀짝 마셔본 적밖에 없었다. 하지만 코타키나발루로 여행을 와서 남들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춤을 추는 동안만큼은 나는 과거와 미래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만약 춤추던 그 순간에 한국 돌아가서 이제 뭐부터 하지? 저 사람이 내가 춤추는 거 쳐다보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를 즐기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한 번 지나가 버린 순간은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다. 인생의 순간순간을 매일 의식하며 살아가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과거와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인생을 흘려보내기보다 친구와 함께 춤을 췄던 그때처럼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고자 한다.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잠깐 순간만이라도 그 향과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걸 느낄 줄 아는 삶. 화창한 날 따스히 내리쬐는 햇살을 느낄 줄 아는 삶.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줄 아는 삶. 그런 삶을 산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한다.